안녕하십니까. 상위 1%만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 진행을 맡은 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일단 조영구 씨 먼저 축하드릴게요. 저 돈 안 벌었어요. 뭘 축하한다 그러세요. 네, 뭐 지난주에 보니까 좋은 거 하나 사셨는데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케이블 TV 방송 대상에서 제가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상으로 알고요. 특히 주식 배틀 상한가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스타와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프로그램 시청률도 상한가 쳤으면 좋겠네요. 상한가는 물론이고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최린 앵커님, 네.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수익률에 대해서 헷갈린다. 좀 자세히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정말 천양지차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 오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 기본적인 룰은요, 편입가 대비해서 주중에 가장 높았던 것을 고점으로 보고 수익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보면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다 안타깝게도 편입가 도달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럴 경우 수익률을 매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주식을 못 샀으니까 수익률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죠. 냉정하게 그렇죠. 따지면 그런데요.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이 또 뭡니까? 예, 주식 배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전문가 가운데 누가 더 수익이 좋으냐 가려야 됩니다. 비교 우위를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편입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특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양해 말씀드릴게요. 네, 자, 잘 참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멋진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조영구와 최리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한 치열한 분의 싸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최고의 주식 고수들이 펼치는 살벌한 토크 전쟁. 주식 배틀 상한가.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엎치락 뒤치락 알 수 없는 반전의 수익률 게임. 과연 주식 배틀 최고의 제왕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센 사회경제TV와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가 야심차게 기획한 주식 배틀 상한가. 자, 공개 방송으로 함께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함께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반까지 홍대에 위치한 카페 리둔으로 오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네, 이곳에 오면 젊음이 넘쳐납니다.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우리 주식 배틀 상한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 대결에 앞서서 지난주 결과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배틀 상한가. 지난주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궜던 불꽃 튀는 수익률 전쟁. 어스 김도건의 대덕전자 대 정태근 팀장의 SK 네트워크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주식 측에서는 보수 전문가 없습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거지 뭐 소위 말하는 짬밥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확실한 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연수로는 약간 밀리시는데 한 말씀. 선생님 잠시 자달 나누세요? 아, 왜? 너무 좀 지나네. 아, 그래요? 아, 표정으로 보여요? 원래 표정이요? 제일 괜찮은 걸로. 계좌 예. 깠어요? 네? 계좌 깠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일촉즉발 토크 배틀. 어스 김도건의 대덕전자냐, 정태근 팀장의 SK 네트워크스냐. 최종 성적 1승계. 수익률이 지금 물음표인데요. 네. 하지만 우리가 수익률을 좀 따져서라도 승패는 좀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두 분 다 살 수가 없는 편입가에 도달을 하지가 못했는데 먼저 어스님의 대덕전자 먼저 볼까요? 지난주 딱 이 시간 금요일에 5%나 맞아요. 급등한 종목을 들고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 약간 싸졌을 때 사자라고 8,700원, 8,900원 네. 사이를 적정한 매수 가격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좀 낮게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웬걸요 9,000원 밑에 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역시 승패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주간 저점 대비 고점으로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9,050원의 편입가로 최고가인 금요일 9,600원까지라고 본다면 네. 수익률 6.1% 정도가 나왔다. 6.1%?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의 그럼 SK 네트워크스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월요일 낙폭이 좀 커지면서요. 네. 손절가인 8,500원 이탈해서 결국 수요일 손절 처리가 돼버렸는데요. 목요일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6.6% 정도 예, 수익을 내신 격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요. 네. SK 네트워크스 결국에는 원래 이 정도에 사세요라는 12,100원 편입가가 글쎄 오늘 2% 오른 오늘 이 날의 종가인 거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겨우 살만한 가격이 이제 온 거예요. 아, 그러면 누가 이겼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두 분 다 예, 제대로 편입가를 얘기를 못 하셨다 뭐 이런 아. 생각도 드는데 네.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그냥 던지고 두 분이 예, 사라지시면 시청자는 그러니까요. 나보고 이제 계속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 예.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어스님과 정태근 팀장이 지난주 자신 있게 예. 말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이 두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우리가 그분들을 잡아왔습니다. 네. 두 분을 우리가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스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 뭐 나만 믿으라면서요. 두 분의 얼굴이 어두우세요. 문제가요, 너무 지난주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이거를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는데 예. 그러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어. 그러지를.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왔을 때 사실은 그날 당시에 한 5% 정도 올라 있었기 때문에 예. 다시 그 자리에서 추천드리긴 좀 힘들어서 약간 조정을 받을 때 시장도 그때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죠. 예, 예. 그런데 저도 그 종목을 사실은 펴니까 제가 제시한 가격에 8,800원 부분에 매수를 하려고 매일 그 자리에 깔아놨어요. 아. 못 사셨네요. 눈만 뜨면 그 자리에 깔아놨거든요. 예, 예. 근데 좀처럼 파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왜 파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게 왜요? 문제죠. 팔만한 종목이 아니니까 그렇죠. 더 갈 거니까. 그럼 아직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종가상으로 아마 신고가가 났을 겁니다. 오늘 종가상으로는 최고가일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뭐라겠습니까? 어제는 사실은 시장이 40포인트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어제는 좀 쉬었죠. 왜 쉬었느냐? 어제는 낙폭가대주가 위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 가중, 어제를 빼고 그 가중 중에서도 9천을 깨지 않는 굉장히 강한 형태의 누림목.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어때요? 지금 제대로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스님이? 뭐 본인이 그건 제일 잘 알겠죠. 예예. 네, 근데- 맞다고 봐야 네. 돼. 근데 맞다고. 두 분 상태가 지금 굉장히 비슷하시기 때문에 예. 일단 말을 마저 정태근 팀장님 지난주 말도 많이 안 하시면서 좀 말이 필요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셨던 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손절가도 안 잡으신다고 왜냐하면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손절가 밑으로 잘 가던데요. 어쨌든 뭐 빠지진 않았잖아요, 결론적으로. 예. 빠지진 않고 그 자리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그 결론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뭐 변명할 여지 없이 진 거죠 뭐. 그럼 어스님은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내 종목 아이템이 강하긴 강하구나. 아. 매수가도 안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면 대덕전자 원래 얘기하셨던 10,000원 가는지 SK 네트워크스도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시 최초에 얘기하셨던 편입가 왔으니까요. 13,500원 가는지 각각 그거 얘기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종목을 또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대덕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로서 종가상 신고가가 나왔고 네. 예전에 일주일 그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0,000원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대덕전자가 10,000원에 있다는 자체가 우습습니다. 저는. 그래서 10,000원 이상의 목표가를 두고 계속 보유하신 분들은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목표가를 정하지 마시고 갈 때까지 한 가보는 전략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SK 네트워크스 뭐 일주일로 봐서는 뭐 진 겁니다. 김건 깨끗이 진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저번 주하고 뭐 언급한 대로 투신 같은 경우 수급이 괜찮고 어쨌든 빠지진 않았습니다. 빠지진 않았고 아직까지도 올라간다는 데는 그 큰 변화가 없어요. 13,500원까지 뭐 그 시간이 문제겠지만 간다는 데는 아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네, 주식 배틀 상한가는요, 이렇게 어스님하고 정태근 팀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확실하게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추천했던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실전 트레이더의 살아있는 전설.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소심과 독심으로 성공을 부른다. 시장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 굿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대표. 하나를 보면 열을 파악하는 주식시장의 영원한 리더. 로우 리스크 앤 하이 리턴. 가치 투자를 위한 종목 발굴의 1인자.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X1의 유창희 전문가. 네, 화면을 통해서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만나봤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굿피플 인베스트먼트의 김성남 팀장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또 X1의 유창희 팀장님 자리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성남 팀장님.
예,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라. 스티브 잡스는 건재하다. 실리콘 웍스 가지고 왔습니다. 실리콘 웍스. 유창희 프로님. 예, 월남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치킨 게임의 최고 승자 하이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실리콘 웍스와 하이닉스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최애리나 앵커를 통해서 바로 이슈 뉴스를 먼저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코스피는 딱 4거래일 동안만 열렸습니다. 3일절 휴일이 화요일에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월요일 때문에 월요일 같지 않은 월요일이었고요. 화요일 쉬었고 수요일장 열리자마자 코스피는 1920까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중동발 악재가 더 많이 뉴스로서 출해가 됐고 유가도 덩달아 급등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우리 증시에 타격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니 1900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우려에 우려를 나섰지만 목요일장에서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컴백을 해준 데다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반전했다는 아주 기쁜 호재성 재료가 출현을 했습니다. 때문에 목요일장에서 1970선까지 회복을 했고 120일 이동평균선 위까지 올려놓는 데 성공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에는 꿈에 그리던 2000포인트 탈환까지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요일장까지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졌고 무엇보다 매수 강도가 굉장했었죠. 거의 4천억 가까이 탔습니다. 자, 때문에 코스피 다음 주 굉장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다음 주에 변수도 또 많은 주라서 정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V자 반등이 나와줄까요? 이번엔 두 분의 전문가 종목 뉴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팀장의 실리콘 웍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실리콘 웍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렇죠. 반도체 설계하는 국내 팹리스 업체 가운데 1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매출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LCD, 그러니까 대형 앱정 화면의 드라이버 IC 쪽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것이 또한 LED 쪽 드라이버 IC까지도 지금 확대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원 IC 그리고 타이밍 컨트롤러 쪽에서도 매출이 좀 잡히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웍스의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패드 2 공개됐다는 뉴스 접하셨죠? 몸이 별로 좋지 않은 스티브 잡스 애플 CEO가 직접 공개석상에서 소개할 정도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아이패드 2의 부품을 공급한 회사가 다름 아닌 실리콘 웍스입니다. 아이패드 2 두께도 4.6mm 얇아졌다고 하고요. 무게도 90g 정도 더 가벼워졌다고 하는데 카메라까지 달려있다고 하는 아이패드 2 최대 수혜주 실리콘 웍스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적이 좋은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매출이 2천억 원대를 돌파를 해서 국내 최초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는 2천억 클럽에 가입을 했고 이런 추세라면 3천억대 클럽 가입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창희 팀장의 하이닉스도 한번 좀 볼 텐데요. 하이닉스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메모리 쪽에서 세계 2위 하는 업체고요. 하이닉스 이번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 특별히 이번 한 주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창사 10여 년 만에 TV 광고를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이닉스 잘 팔리지 않아서 매각이 굉장히 지지부진한데요. 기업 이미지 제고하면서 M&A에 조금 탄력이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상 처음으로 배당, 현금 배당을 주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미 주가에는 약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상 R&D 투자에 많이 돈을 쓰면서 재무적으로 조금 힘이 드는데 하이닉스의 경우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성장 모멘텀, 실리콘 웍스가 아이패드 갖고 얘기를 한다면 하이닉스는 D램 반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D램 가격이요.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1달러 밑에서 한 석 달 정도 머물렀는데 지금 0.88달러대 DDR3 고정가 기준으로요. 더 이상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에 2분기 들어 바닥을 찍고 이것이 올라설 조짐 예고편이다라는 얘기를 D램 익스체인지 쪽에서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D램 가격 오르면 하이닉스 주가도 곧바로 가겠죠. 하이닉스 과연 D램 가격 오르면서 IT의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이상 하이닉스 실리콘 웍스 살펴봤습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는 매주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2명을 선정해서 각자의 관심 종목을 발표한 후 한 주간의 최고 수익을 달성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수익률은 월요일 시가부터 금요일 정가까지 주간 편입가 대비 최고가로 계산한다. 네, 우리
최애리나 앵커님의 이슈 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펼쳐봐야 되겠죠? 네, 본격적인 대결, 뭐 종목 얘기하는 거에 앞서서요. 다음 주 시장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올릴지 동결할지 아무도 모르고요. 무엇보다 올해 첫 쿼드러플 만기가 있는 주여서 두 분 전문가는 조금 안 좋은 타이밍에 출연하셨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다음 주 시장 전망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부터 여쭤볼까요? 우리 김성남 팀장님 먼저 다음 주 좀 예상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뭐 사실 그동안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던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면 리비아 사태가 한번 꼽을 수 있었을 텐데요. 자, 리비아 대통령 어땠습니까? 리비아 대통령을 중동에서는 미치개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 사람 별명인데요. 심지어는 자기 국민들에게 전투기로 폭격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개가 날랐죠. 새가 됐어요. 뭡니까? 바로 개새입니다. 그죠? 개새가 됐는데, 자, 이 리비아 대통령이요, 아직 건재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뭐 이제 어떤 중재안을 두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유가가 좀 내려가고 안정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큰 이벤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장이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런 변동성들은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던 종목 쪽으로 또 그 2월달 어려운 시장 쪽에서 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강한 종목 쪽이 아직은 더 유효하지 않나.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카타피가 감옥까지 안 가도요. 지금 중재안이 지금 제시가 됐는데 그렇죠. 받아들인다고 일단은 카타피 쪽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우리 것 윤창희 같습니다. 팀장님은 김성남 팀장님이 그 다음 주 동향을 지금 내다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좀 잠깐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한 1920 근처까지 빠졌었죠. 네. 그저께까지 빠졌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다른 나라들은 바닥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북한 얘기도 좀 안 좋은 얘기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밀렸던 부분인데, 자,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낙폭 과대입니다. 싸다. 이런 인식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기가 불다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 많이 올랐는데, 자, 우리가 지켜봤을 때 지금 차트로 좀 보신다라면은, 오늘 갭이 나왔거든요. 물론 어저께도 갭이 나왔지만,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난 2월, 22일쯤에 한번 갭이 나오면서 갭하락이 나오고 그 부분 오늘 갭으로 메꿔줬습니다. 그럼 양보가 메꿔졌기 때문에 이게 하단 아일랜드 갭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상단에서 나오면은 고점의 부담감이 고점 경계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하단에서 나왔을 때는 일단 바닥은 찍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했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번 갭이 나오고 두 번째 갭이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갭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까지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61선 부근이죠. 61선 부근까지 그 자리가 2050 전후인데요. 2030에서 2050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보이고 나서 올라간다면 추세 이제 하락은 걱정하지 마시고 추세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을 편하게 근데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2030까지 한 번에 못 가고 2030까지 벌써 기간 조정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꼭 아니죠.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었다고 해도 2030까지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강하다면. 또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살짝 눌렸다 올라간다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러실 거예요. 빠질 때 2%씩 쭉쭉 빠졌었죠. 예. 올라갈 때도 2%씩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 유창희 팀장님도 이렇게 뭐 개세 같은 거 이런 거 좀 준비해서 오시지 이렇게 나오셨어요. 제가 그건 준비를 못 했는데요. 예. 리비아의 복날이 3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자, 곧 잡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두 분이 본격적인 대결을 펼칠 텐데, 자, 일단은 그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강하다라고 했던 김성남 팀장님께서는 실리콘 웍스를 그리고 반등 가능한 대형주를 노려라 주장하신 유창희 팀장님은 하이닉스를 선정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1분 발언기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 바로 1분 동안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게 먼저 우리 김성남 팀장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예, 실리콘 웍스 하면은 일단은 아이패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애플의 그 매출이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그 스티븐 잡스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 방에 털어냈죠. 물론 약간 야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대단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아이패드 부품을 독점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고, 태블릿 PC가 2010년에는 1,500만 대, 2011년에는 5천만 대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도 거의 그대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벌써 제가 그쪽 업체와 자, 20초 담당을 전입니다. 한 순간, 예, 네, 그 14초 한 남았습니다. 5 업체와 벌써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 주 무지하게 좋습니다. 네, 52초 만에 끝냈습니다. 저렇게 말을 하는데 중간에 말씀하시니까. 예, 그래도 뭐 예. 무지하게 좋습니다로 끝내셨어요. 일단. 아무튼 그렇게 우리 좋다는 얘기만 들리니까. 네, 예. 예. 자, 좋습니다. 우리 장 팀장님 1분 발언대 시작합니다. 예,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하면은 다들 표정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왜? 그동안 하이닉스 하면은 맨날 적자, 그것도 최대 적자였죠? 그 주가 쭉쭉 빠지니까 국민주가 됐어, 어느 순간. 왜? 빠지니까 물타기. 또 물타기, 또, 야, 빚내. 거기다가 유상증자.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요. 하이닉스에서 수영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데 그러한 하이닉스가, 미운 오리 새끼였던 하이닉스가 지금 100조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작년 영업 매출 12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조 3조 2,7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애가 새롭게 100조가 돼서 돌아온 하이닉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안 좋은 이미지를 제가 싹 없애버리고 좋은 이미지로 다시금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시죠. 네. 1분 발언대를 통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오늘 굉장히 얌전하세요. 예. 보통은 이렇게 막 설명하시는 중에 저희가 이렇게 끊기 전에도 막, 그건 아니죠. 예,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어스님께서 어스님, 전문이신데, 오늘. 예. 나보다는 한 수 아래인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조금 오늘 얌전하게 한다? 이런 눈길로 예, 쳐다보고 네, 계십니다. 왜냐면 이 또 어스님하고 정태근 팀장님이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예. 자, 먼저 이제 우리 김성남 팀장님이 가져 나온 실리콘 웍스. 자, 우리 유창희 팀장께서 공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리콘웍스를 제가 좀 저도 찾아봤는데요. 아이패드 관련된 거란 것만 알고 있는데요. 네. 예, 회사 제가 알기로는 농담이고요. 회사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좋고 저도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너무 애플의 수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애플이 이제부터는 지금 공급 받는 패널을 네. 다 다각한다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발생됐을 시에는 너무 기대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지 너무 않냐? 의존도가,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방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이제 뭐 애플에서 이제 뭐 독점적으로 이제 나갔던 부분을 네. 이제 실리콘웍스에서요.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나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사실 그 실리콘웍스 사장님이 한대근 사장님이시거든요. 예. 네. 자, 뭐 지난 시간에 우리 어스님 와 계셔서 대덕전자 뭐 큰 덕을 갖고 있는 회사라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은 한대근 예. 그런 사장님이시네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다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네.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IR 했었죠. 네네. 네. 자, 그러면서 사실 애플에서 이제 좀 다각화하면서 좀 서프라이를 다변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에도 좀 납품을 받고 또 다른 데도 받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리콘웍스가 작년에 200만 대 정도의 그 물량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오, 예. 자, 그런데 올해 아이패드 그 물량이 650만 대 중에 LG 디스플레이가 350만 대를 가져왔어요. 즉 실리콘웍스가 나가게 되는 물량이 350만 대 분이라는 거죠. 자, 분명 작년에 200만 대 분량에 비교를 해봐도 훨씬 큰 물량입니다. 자, 그 외에도 자, 잠시만요. 그럼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파이 자체가 더 커졌으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쪼개서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더라도 그래서 결국 그렇죠. 실리콘웍스 측면에서는 더 많이 먹게 되는 거다. 네. 자, 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뭐 한 50명, 100명 앉아 계시는데 자, 이 중에서도 아마 그 뭐 아이패드나 이런 관련된 그 태블릿 PC 갖고 계신 분 뭐 계신가요? 없습니다. 몇 분 안 계시죠? 뭐 없겠죠.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뭐 가보셔도요. 막상 아직 주변에 없습니다. 즉
대기 수요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없다는 게 어떻게 대기 수요자가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 산다는. 안 산다는 건데? 벌써 1,5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아, 이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1,500 판대가 그러니까 팔린 거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같이 정말 그 신제품이나 이런 IT 제품에 대해서 선호하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요가 일어났다라는 거. 물론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공급 1순위 국가에서 처음에 빠졌었죠. 물론 가격 그 조정 부분. 이번에 아이패드 2도 뭐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이패드 2 자체의 어떤 파이 자체가 크게 커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미 뭐 결정이 됐습니다. 200만 대 팔렸는데 이번에 350만 대 공급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에이, 뭐라 그거는 그랬어요? 예상이죠. 공급하겠다. 공급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태블릿 PC가 아이패드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모토로라든지 계속 신제품을 내고 있는데 꼭 아이패드에 무조건 수혜를 입는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좀 부분에 부족하다고 대해서 보네요.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실리콘웍스가 뭐 아이패드에만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LG 디스플레이만 너무 의존한 거 아니냐? 예, 애플에만 그거 너무 의존한 일단은 거 아니냐라는 이따가 뭐 얘기하시고, 그런 이따 이야기들이 얘기하시고. 있을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LG전자나 모토로라 뭐 이런 데도 나오죠. 자, 그런 데까지도 지금 신규 고객으로 지금 거의 접촉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그러면 그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고요. 그게 그 부분이 중요한 다변화를 게, 조금, 예, 그 예.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잠깐 잡았던 거고요. 예. 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바로 애플로 제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네. LCD 업황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예. LCD 업황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작년에 좋습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애플 관련 패드가 애플 아이패드가 그렇게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그만큼 효과를 못 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LCD 업황의 회복을 못 하고 있다. 즉,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만 가지고 계속 좋게 본다. 거기에 주가가 계속 갈 거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예. LG 디스플레이 주가 계속 하락하는데 네, 지금 그러게요. 그러면 그 LCD 그 시장, 그러니까 전방위 산업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했던 원래는 지금 한 1월 달쯤에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반등을 쫙 반짝 보였다가 슬쩍 2분기 예. 얘기했죠. 근데 슬쩍 2분기 3분기 뭐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찝찝하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자, 봤을 그 때. 부분도 말씀을 일단은 네.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죠. 뭐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어차피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네. 자, LG 디스플레이 자체가 뭐 크게 흔들렸을 때에 실리콘웍스의 어떤 입지도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디램 가격만, 반도체 가격만 지금 어떤 호황으로 가는 발목에 있는 그 문턱에 있는 건 아닙니다. LCD 시장도 패널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작년에 그 크게 안 좋았던 부분들이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였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재고 압박을 받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LCD TV 부분에서 4분기와 1분기의 완제품 판매량을 좀 절대 재고 수준을 봤을 때 이미 벌써 지난 분기보다 32%나 감소를 했습니다. 갑자기 재고가? 뚝 떨어졌죠. 예. 예. 그래요? 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벌써 가격으로 좀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이 232달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LCD 그 패널 가격이. 자, 그 부분이 이제 3% 근데 그건 대형 패널이잖아요. 1.7% 하락을 근데 했다가 그거는 2.0%로 점점 그 낙폭을 줄여 말씀하신 게 그 있다는 대형 거죠. 패널이고 아이패드 관련된 건 소형 소형. 패널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비교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비교하기가 더 쉽죠. 왜? 아니죠. 아이패드의 이 태블릿 PC 시장은 훨씬 커진다라는 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커지는 건 하고 아는데 있는 부분인데 그걸 커진다고 갖다가 공격이라고 하시는 게 커진다고 말이 안 되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아직 업황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마진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냥 장사 많이 판다고 영업이익 증가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많이 팔수록 적자가 나는 회사도 있어요. 왜? 그렇죠. 영업이익도가 툭 떨어진 거예요. 판관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좋게만 보는 건 조금 아니지 지금 않느냐 이 실리콘 말이죠. 제가 알기로 10인치 미만의 소형 쪽에서 더 많은 매출이 나고 그렇죠. 있고. 예. 즉 이제 그 부분은 소형 이제 태블릿 PC와 관련된 노트북 그러니까 애플의 그 뭐죠? 맥북까지도 지금 그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그 여러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서 그 다각화시켰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발을 넓혀놨습니다. 단순히 이제 LCD 시장의 패널 시장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웍스는
LG 디스플레이의 그 패널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소형 태블릿 PC 시장이니까요. 예,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이라는 게 물론 반도체도 그렇지만 특히 디스플레이는 예상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에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네. 타격이 심하고요. 또한 이제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그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 네. 이러한 거는 어떻게 보면 맞춤 서비스잖아요. 맞춤 서비스인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아진다. 그럼 맞춤 서비스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그로 네. 인한 타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을 그냥 마냥 기대감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책임하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사실 LCD 그 패널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아까 좀 네. 말씀하셨는데 그 업황에서. 부분도 업황도 이미 하락하고 있던 패널 가격이 이제 더 이상 하락이라는 부분이 좀 가라앉았고요.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반도체 시장이 먼저 한 달 정도 앞서서 지금 상승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뿐이지 LCD 시장도 하락은 이미 거의 마쳤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호황기가 곧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LCD가 약간 늦을 뿐 네. 어떻게든 둘 다 반도체 쪽하고 같이 바닥지고 갈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로 해서 공격 그럼- 어느 정도 예, 마무리됐습니까? 예. 지금 솔직히 기분이 어떠세요? 예? 좀 당황스럽다. 이제 우리 유창희 팀장님에게 좀 복수를 하고 싶습니까? 예. 지금 이제 복수해야죠. 복수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자 이제 하이닉스에 유창희 대해서. 팀장님에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하이닉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그 하이닉스가 약 3.4조 원, 그러니까 3조 4천억 원 정도를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1분기에만 6,370억을 뭉텅이 돈, 아주 큰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분기라고 하면은 31일까지죠. 벌써 20뭐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런 큰 뭉태기 돈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고 생각했을 때 다음 주 시장에 과연 하이닉스가 발목이 잡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발목이 잡혀요? 아니, 자 보세요. 3조 4천억이죠? 6천억이면 20%가 안 돼요. 그쵸? 네. 그거를 투자하겠다는데. 그리고 지금 빨리 제품이 부족하니까 빨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하겠다는데 난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악재라는 거죠? 왜 주가 전혀 흔들릴 거 없습니다. 3조 4천억을 크게 볼 게 아니라 올해 이제 추궁하는 건데 그게 올해인데,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나눠서 저는 지금 하겠다는데. 다음 주 시장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게 당장 어떻게 다음 주 장을 6천억을 봤을 때 왜 넣어야 그게 된다. 왜 부채이냐면죠. 왜 나는 더 했으면 좋겠어. 그냥 한 1조 원 한 번 싹 투자해가지고 주가에 그냥 푸시 베이베.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서 푸시 해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이런 투자는요. 왜 투자를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투자를 한다는 건 그냥. 지금 제품이 부족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요. 아까 D램도 D램이지만 지금은 D램만 본다면 하이닉스 안 갖고 나옵니다. 저도. 왜? 지금은 하이닉스 D램도 좋지만은 낸드 플래시. 왜? 스마트폰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제품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게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왜냐? 12월 달에 공장 지어서 언제 팔 거야? 지금 빨리 지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더 해야지 6천억 가지고 지금 3조 4천억 얘기했는데 이제 6천억 해요? 더 해야 된다 보는데 그게 어떻게 줄까요? 호재입니다. 호재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호재다. 더 해야 된다 예. 쪽이에요. 호재래요. 참 대단한 시스타 나셨다, 그죠? 푸시 베이베까지 예. 대단하시는데 모바일 수요 잡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그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해야만이 더 그 공장도 증설을 하기 때문에 더 네. 많은 제품을 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된 거예요. 좋은데 지금 당장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지금 돈만 넣는 그건 왜- 거지. 그건- 돈만 넣는 거지 제품이 더 많이 그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패드 애플 수요가 없는데 왜 실리콘 옥슨 간다 그래? 그건 아니잖아. 똑같은 주식이라는 거죠. 아니 자기 건 참 내가 하면 로맨스가 주식이라는 남이 게 하면 불륜이야. 기대감이 갈 뭐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뭐 350만 됐다니까 그러네. 네. 그래요. 다 미래는 조금 기다려보고 누가 더 이제 조금 확률 있는 그런 전망을 하는가 그 차이인 것 같고요. 예. 3일날이죠. 그 3일날 그 JP모간에서 좀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중립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이게 흔들어대려는 약간 그런 의도성의 좀 이야기들이 좀 이유가 나왔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중립 리포트를 냈나요? 예상보다 좀 조주할 거다. 너무 지금 기대감에 크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들이 좀 중점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JP 모건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걔 혼자만의 생각이겠죠. 예.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자, 하이닉스가요 지난 1월 달에 외국인이 매수를 한 게 7,800억입니다. 그리고요
지난 2월 달에 매수를 한 게 2,800억이 넘어요. 자, 근데 2월 달에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주식시장을 팔았어요. 네. 그런데 하이닉스는 2,800억 샀다고요. 왜? 좋으니까 외국인이 지금 사지못해서 안달인데 JP모건이 그 얘기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가 주식이 없는 거야. 자기가 주식이 없으니까 싸면 살려고. 요렇게 한마디로 하면 누가 팔지 않을까라는 기대. 아까 우리 어스님께서 야 이렇게 해서 좀 팔아라 하면 누가 그 기다리고 있는 거지. 밑에서 걔 눈치 없게 실력 없게 바로 사야 되는데 애가 네. 한번 그래 보려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싸게 살려고. 예, 싸게 살려고 하는 그만하고 거구나. 걔 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한다? 이거는 절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외국인 계속 하잖아요. 외국인도 주식 또 주식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요거 조금 주식 공부 더 하셔야 되겠는데? 주식 이거 공부를 이런 더 거 해야 가지고 되는데요? 질문하는 이게 공부를 질문이야 하라는 이게? 얘기까지 이게 나왔습니다. 주식 전문가에게 검증 이거 아니 주식 전문가에게 주식 공부를 더 해라 이 말은 이거 참 이거 상처가 클 텐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니까요. 자, JP모간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저도 어느 정도 그 정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자, 제가 지금 핵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요인은 다 그겁니다. 다음 주 시장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JP모간이 이제 3일날 그런 얘기를 인재사 했어요. 그러면 걔네가 흔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흔들고 싶다. 그러면 언제 흔들립니까? 아직 안 흔들렸거든요. 자, 다음 주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잡고 싶다. 아니 어제 얘기했던 밀어볼 다음 수 주 있는 흔들려.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외국인 안 좋아하고 그러면 무조건 흔들리고 좋아하고 그러면 무조건 갑니까? 그게 어디 그런 게 그런 그거는 경우가 말이 안 있을 되는 수 거죠. 있죠. 그건 정말로 초보자들이 책 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번 근데 주는- 재밌는 건요. 아니. JP모건에서 3월 3일 좀 중립 정도로 안 좋은 리포트를 냈을 때 그때 하이닉스가 3% 정도 뛰었고 그 다음인 오늘 금요일에도 또 3% 뛰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리포트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수환 팀장님. 저는 이제 다음 주 시장의 포인트를 지금 놓고 말씀드리니까 하이닉스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놓고는 좋다니까요. 그러나 어쨌건 지금은 배터리 다음 주 시장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그럼 말씀을 무조건 드리는 유수창희 팀장님 이길 자신 있어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시설 투자, 그다음에 JP모건 리포트 얘기까지 하셨고 자, 한 가지만 더, 공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국제 회계 기준이 이제 도입이 됐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자, 그런 도입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갖고 가게 되는 부분들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벌써 3천억이라는 부담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감가상각비가 뭔지 아시죠? 네. 아시죠? 아시죠? 예. 감가상각비란 뭐냐면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기업이 내용 연수에 따라서 이거를 미리 다시 재구매해야 되니까 적립을 하는 거예요. 적립을 하는 건데 물론 IFRS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장부상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필요한 이거를 당장 3천억을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12개월 나눠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묶이는 돈 아닙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12개월 나눠서 하면은 월 300억입니다. 300억. 근데 잘 보세요. 하이닉스의 작년 매출이요. 12조가 넘어요. 12조에서 한 달씩만 줘도 1조예요. 1조에서 300억. 그거 감가상 3천억입니다. 한 달에 300억씩 1년에 3천억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300억씩 그 감가상각비 그리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재무적 부담? 말이 돼. 자, 1%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진짜 이게 조금 단기적으로 왜 그전에 없었던 요인이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 또 IFRS가 막 도입된 거면은 또 1, 2년 뒤에 2, 3년 뒤에는 이미 다 또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한다. 이게 과연 다음 주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인데 이게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친다. 답답하죠. 복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투자하는 가깝네. 부분이 이제 6천억 이상의 투자와 그 다음에 뭐 JP모간에서 흔들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부분과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까 아직 계세가 철저하게 갖추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고 아직도 지금 또 한미연합 그 훈련 중입니다. 훈련 중이죠. 네, 북한에서 키리죠. 무슨 소리 언제 어떻게 또 당장 주말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 TV 보고 계시는 이 시간 동안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둘 중에 뭘 살까 생각하신 분들에서
가격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 김성남 팀장님부터 편입가, 예. 목표가, 손절가인데 너무 편입가를 낮게 잡아주시면 안 돼요. 정말 알겠습니다. 편입가 잘 예.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스님처럼 너무 저기 네. 낮게 잡지 마세요. 자, 좀 보시면요. 사실 이 주식이 어떤 그 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 상황에 놓고 보면은 지금 이동평균선도 지금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전부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도 우상향으로 저점을 잡아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위 상황에서도 사실 이렇게 그어본다고 하면 추세대가 거의 그대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등락의 폭이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실적적인 부분도 그렇고 최대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저 오늘 이제 마지막 끝난 시장에서도 장중에 오늘도 신고가를 내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제 이제 종목을 뽑아서 먼저 미리 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수익이 조금 아깝죠. 이제 월요일 날 또 갑자기 또 튀어갔을 때는 그 갑자기 부분도 대덕전자 생각나는데요. 네, 그 부분도 조금 아까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사실은 그 매수가를 한 37,500원, 뭐 800원 정도, 38,000원 정도를 좀 잡고 놨었었는데, 이미 이렇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또 매수가 안 돼서 좀 다음 주 오는 상황을 또 피하기 위해서 네, 조금만 크게 예. 키워서 한번 볼까요? 생각에 금요일 종가하고 월요일 날 뭐 시초가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편입 자체를 2주 정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네네. 있어서요. 일단은 아까 크게 보셨을 때 이미 전 고점은 완전히 올려놓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뭐 거의 신고가예요.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가면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주식. 자,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4만 원 정도에 먼저 좀 한번은 매수를 해보자. 4만 원? 예, 왜냐면 이제 뭐 밑에 좀 밀릴 수는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11선입니다. 11선 정도에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매수를 하실 여력으로 분할해서 좀 매수를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뭐 이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가는 사실 위에 어떤 전고점이라는 게 없이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잡기가 좀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 42,000원 정도를 좀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그려드렸던 추세대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 추세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추세 하단에 왔을 때는 또 매수를 해보고 길게 보셨을 때 당장이 아니라요. 그렇게 매매를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이 장대 양봉 있죠? 요 장대 양봉을 기준 양봉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양봉의 하단을 이탈할 때에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손절매 꼭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죠? 지금 37,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7,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매수가는 4만 원 4만 원, 이하입니까? 4만 원 이하로. 예. 4만 원 이하. 예. 자, 실리콘웍스 금요일 종가가 4만 250원이었었는데요. 4만 원 이하에서 사고 11선 정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쪽에 닿았을 때 약간 더 눌렸을 때 추가로 더 담아도 된다. 일단 일주일간의 목표가는 굳이 얘기하자면 신고가 내는 종목이라 4만 2천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하닉스 얘기 들어볼까요? 자, 네. 우리 유창희 팀장님은 얼마나 부를지 어떻게 궁금해요. 마에 제시할까요? 3만 원대 거의 왔는데 다시. 네, 뭐 마이 3만 원은 금방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요, 지금 좀 갭이 나와 있잖아요. 갭이 나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 위치긴 해요. 위치긴 한데, 자, 우리가 생각해서 월봉을 좀 보자는 거죠. 찍어주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봉 5일선 2격을 다 조절을 해주고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추가적인 하락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은 수요일부터죠. 수요일 저점 대비 지금 거의 한 8% 9%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살짝 한번 눌릴 수 있을 거라 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갭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조금 꼬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편입을 하신다라면은 한 28,600원 이하에서는 혹은 28,700원 이하로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28,700원이나 28,600원 이하에서는 5일선 맞을 그 자리거든요. 예. 거기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가 아마 내일, 월요일이나 혹은 화요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초에 주봉을 또 보신다라면은 차트 여러분들 주봉, 월봉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신다면 주봉이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안착을 시키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네. 안착이 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요게 다음 주에
살짝 음봉이 나오면서 아래 꼴린다는 양봉, 오늘과 같은 이번 주와 같은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저점에 한번 눌림을 줄 수 있다고, 옆으로 기간 조정도 줄 수 있으니까요. 그걸 타이밍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주가 지수를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바뀌어라. 네, 아까 갭으로 예. 메운. 자, 예. 여기가 지금 갭으로 하단 아일랜드 갭이 생겼다 그랬죠. 여기서 만약에 혹시 추가적인 악재가 없으면요, 충분히 지금 2030이나 2040경, 60인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는 대형주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시장이 약보합이나 약간 눌리는 거지 하락은 아니라는 거죠. 네. 하락이 아닐 때 아니고 시장이 이끌어간다면 차트적으로 봐 종합주가 지수 차트로 봤을 때 조금 더 그려드린다면은 여기서 살짝 눌리더라도 눌리다 이런 식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가든가 혹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방향을 네. 봤을 때. 그래서 시에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도주거든요. 전기전자가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지금 보시면 낙폭가대 위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왜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을 찍었다 보는 거냐면 그냥 낙폭가대만 올라왔다면 바닥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게 낙폭가대가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실제로 좋은 애들이 먼저 올라오고 낙폭가대 애들이 먼저 그 다음에 따라붙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면 실제로 좋은 애들이 한번 치고 나가줘요. 네. 그러면은 근데 얘는 시장 주도주라는 주도주라는 거죠. 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고점 돌파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왜? 하이닉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르기 시작하면요. 조정 안 줘요. 앞에서도 그랬죠. 계속 오르면은 조정 안 주고 튑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오르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조정 안 주고 계속 3,700원 이상 보시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저는 이번 주 안에 3만 그래봤자 1,000원이에요. 예.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네. 오늘 3%씩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면 3만 1,000원 충분히 간다고 네.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3만 1,500원 1차 쪽으로 3만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 예. 그러니까 한 28,700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가 되면은 3만 1,500원까지 갈 수 있고 길게 보면 더 갑니다. 예. 자, 우리 체리나 앵커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하이닉스 28,600원, 700원 정도에서 사서요. 전 고점인 37,000원 훌쩍 넘은 31,500원까지 충분히 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불을 지르는 공격과 속 시원한 반격. 베테랑 대 베테랑이 만났다.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주식 배틀. 과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최고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세요. 금요일 저녁 라이브한 공개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는 최고의 스탁파이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식 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주식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저 조영구가 참 많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식 배틀 상한가 진행하면서 재밌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세요. 맞아요. 조영구 똑똑해 보인다고. 예,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요, 정말 방송 특별히 타게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질문을 저한테도 추가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거 가는 거 맞냐고.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하이닉스가 갑자기 어디에 M&A 돼가지고요, 35,100원, 1,500원이 아니라 갔으면 좋겠고, 실리콘웍스도 예, 42,000원 이상 신고가 헐헐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속에 더욱 사랑받는 주식 배틀 상한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영구와 최혜린아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